안녕하세요. 감추지 않는 솔직한 보험 이야기 투명한 보험의 한낙규 팀장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실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실비의 보장 내용은 따로 다루는 걸로 하고요. 보장 내용 이외에 청구 서류나 유의할 점, 꿀팁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비 청구 서류입니다. 서류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실비 청구 서류는 너무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요 세 가지입니다. 가끔 카드 결제 전표를 첨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표는 인정 안 됩니다. 반드시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약제비 영수증이 있는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입원을 했다면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입원 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둘 중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보험금 청구할 때 필수 서류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요즘은 병원에서 실비 청구하려고요 하면 알아서 준비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청구 서류가 별게 없다고 해도 영수증을 떼서 청구하는 건 매우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실제로 귀찮아서 청구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흔히 실손24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진료받은 병원에서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자동 제출해 줍니다. 우리는 진료 날짜, 병원 이름 이 두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사진도 종이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죠? 정말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단 아직 연계된 병원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내가 진료본 병원이 연계된 병원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청구까지 하고 나면 끝이 아니죠. 보험금을 받아야 끝이죠. 그런데 간혹 실비 청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면서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와요. 이때 대부분 깜짝 놀라죠. 나 보험금 못 받는 건가? 무슨 문제 생긴 건가? 일단은 안심하세요. 조사 자체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몇 가지 서류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입니다. 이건 내 과거 병력이 다 열람되기 때문에 괜히 트집 잡힐 수 있어요. 물론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부재소 합의서인데요. 지급에 문제가 생겨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소송도 해봐야죠. 이 서류는 사인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면책동의서인데요. 앞으로 같은 부위는 보상을 안 해준다라는 서류입니다. 말이 되나요? 대표적으로 수술비 특약의 경우 만기까지 같은 수술을 중복해서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면책동의서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의료자문동의서입니다. 내가 제대로 진료를 받고 합당하게 보험금 청구를 한 건지 의료자문을 구하겠다는 건데요.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 이때는 제3의 의사로 자문 요청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한 이 네 가지 서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건 이 네 가지는 사인 안 해도 정상적으로 보험금 지급됩니다. 보험금은 내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올바르게 청구했으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진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비 청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실비는 청구하려고 가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보험은 청구하려고 가입하는 거죠. 청구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고지 의무가 있죠. 가입하는 사람의 병력을 미리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질문지 양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항목만 알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지 대상이 아닌데도 실비 청구 이력 때문에 부담보나 가입 거절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4개월 전에 내가 머리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단순 두통으로 약 3일치를 받았습니다. 이건 고지사항이 아니죠. 질문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실비 청구 이력을 조회하면서 이거 뭐냐? 왜 두통이 있었냐? 원인이 뭐냐? 하면서 부담보를 넣거나 거절하기도 합니다. 부담보가 뭐냐면요,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일정 기간 동안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단순히 머리가 아파서 약 3일치 받고 괜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가입 여부는 보험사 권한이라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성분들 지렴이나 생리불순 등으로 산부인과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 지렴, 생리불순으로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암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자궁 관련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실비 청구는 3년 동안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할 예정이거나 기존 보험을 손보려고 하는 시기라면 보험 먼저 정비하고 실비 청구는 조금 뒤에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실비, 실손보험은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장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추지 않는 솔직한 보험 이야기 투명한 보험의 한낙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